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공간 디자인 두 번째 시간으로 스케치업을 이용하여 공간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시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간의 기본 구성 요소, 스케치업의 다양한 표현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갔을 때 템플릿을 설정하는 방법, 마우스를 가지고 스크롤을 이용하는 방법과 마우스 오른쪽 왼쪽 사용하는 방법 등을 배워보았고 화면 구성에서 툴바, 선택, 지우기, 선, 호, 직사각형, 원, 밀기, 끌기, 오프셋, 이동, 회전, 배율 등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복사하는 방법, 구름 만들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건물 외관을 만들고 마지막에 재질을 넣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처음 나오는 화면인데요. 템플릿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보면은 건축, 여러분들은 한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건축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들은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들어갔을 때 다양한 그림 그리는 도구들이었는데요. 선택하는 툴, 선을 그리는 툴, 사각형을 그리는 툴, 지우기, 원형, 이동하는 툴, 면을 밀고 끄는 툴, 객체를 회전시키는 툴, 배율을 조정하는 툴, 등간격으로 복사하는 툴, 이러한 기능들을 배워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기능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전차 시에 수업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간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만들기 이전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치수에 의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스케치업을 열어보면서 어떻게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서 객체를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업 2020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 자, 템플릿 설정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건축 밀리미터, 자, 건축 밀리미터가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차 시에 우리가 배워보았던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이 모델링은 지워보도록 하고요. 지우기를 이용해서 지우고, 자, 선을 클릭해서 선 툴을 클릭해서 선을 한번 찍고 쭉 늘려봤을 때 왔다 갔다 움직여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길이라는 부분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직 두 번째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000이라고 치고 숫자 3000을 치고 엔터를 눌러주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딱 3m 되는 3000mm의 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서 녹색 축에 맞춰서 위로 올라가면서 2000 엔터. 자, 다시 3000 엔터. 마지막 점은 끝점 자동으로 자석처럼 붙으니까 클릭해주면 이렇게 가로 3m, 세로 2m의 사각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선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보았는데요. 똑같은 길이인데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점을 찍고 이렇게 쭉 늘려보면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래 보면은 치수 부분에 두 가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앞에 숫자가 나오고 컴마 뒤에 숫자. 자, 이 의미는 x, y 축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이 빨간색 먼저 나오니까 3000, 2000 다시 엔터를 클릭해주면 자, 옆에 보이는 기존에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치수의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도 가로 3m. 자, 이쪽을 보면 알 수 있죠. 가로 3m.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가로 3m. 똑같이 그려졌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더 커 보이는데 이거는 입체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확한 치수를 입력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다른 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원형 툴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 반경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숫자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1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똑같이 반경 1m, 지름 2m에 길이가 2m의 원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기능이 똑같이 밀기 끌기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자, 움직이면 거리라고 하고 숫자가 변경이 되죠. 자, 이때 1000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높이 1m의 원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옆에 있는 오프셋 기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클릭 쭉 바깥쪽으로 1000 엔터 누르면 똑같이 1m 간격으로 등간격으로 커진 원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동 툴 전체 클릭해 놓고 옆으로 이동할 때 거리에 따라서 똑같이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치수에 의해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로 5000mm, 5m, 세로 4m의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200mm 안쪽으로 집어넣게 될 건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벽체의 두께가 200mm, 20cm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앞서 옵셋으로 되어 있는 사이 이 부분을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위로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벽체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벽체의 높이는 2400, 대부분의 집의 천장의 높이가 2.4m 정도 되기 때문에 2400을 입력해 줍니다.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본다면 자, 화면에 직사각형 툴을 이용해도 되고요. 혹은 선 툴 이용해서 가로 5000 엔터 세로 자, 지금 파란색 선이 나올 때는 Z축이기 때문에 선을 그리면 안 되고요. 녹색이 나오게 만들어서 자, 세로 4000 엔터 다시 안쪽으로 5000 엔터 마지막 끝점을 집어주면 이렇게 5m, 4m의 사각형이 완성이 되죠. 그 후에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200mm 그리고 밀기 끌기 안쪽이 아니라 바깥의 테두리 부분을 클릭해 준 다음 위로 2400 엔터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공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천장을 위에다가 만들어 줄 건데요. 천장 부분은 높이 200을 가진 높이로 천장을 만들어 줄 건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천장을 그리게 되면 밑에 있는 것과 천장이 같이 붙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만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3번 클릭해서 전체를 잡아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구름 만들기
자, 그룹 만들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자, 그 위에다가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만들고 다시 위로 200만큼 200 숫자 넣고 엔터. 자, 그러면 밑에 것과 위에 거가 구분이 되겠죠.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3번 클릭해서 그룹 만들기 지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천장은 안에 내부를 만들 때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 준다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숨겨졌죠. 이 숨겨진 거를 다시 불러오는 방법도 있어요. 자, 편집해서 숨기기 취소. 자, 마지막에 숨긴 것만 다시 취소할 거냐 아니면은 여태까지 숨긴 거를 모두 취소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숨기기 취소했던 천장 부분은 다시 숨기기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개구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부분은 문이 되겠고 뒤에 있는 부분은 창문이 될 겁니다. 앞에 있는 부분의 문의 치수를 보면 가로로 900, 세로로 2000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문의 치수가 가로 90cm, 세로 2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치수를 입력해 볼 거고 뒤에 있는 창문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뚫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여기다가 문을 뚫기 위해서 선을 그릴 건데 이 위에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뚫기 위해서는 먼저 그룹을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은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그룹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쪽을 클릭해주면 그룹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편집할 때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분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분해를 해서 이렇게 내가 그룹 지었던 거를 다시 완전히 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룹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선을 클릭해서 위로 2000 엔터 가로로 900 엔터 다시 아래쪽으로 끝에 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Z축에 맞춰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준비는 됐고 밀기 끌기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줄 거예요. 자, 밀기 끌기를 클릭해 준 후에 면을 클릭한 후 뒤로 쭉 밀어보면 글자가 나오죠. 면에 딱 붙이겠냐고 글자가 나오는데 이때 클릭해줘도 되고 아니면 두께가 200mm니까 꼭 이면이 아니더라도 윗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놓고서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아니면 밑에 있는 숫자 입력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고 200 숫자 입력한 후에 엔터를 쳐줘도 똑같이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창문 뚫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면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밀기 끌기로 쭉 밀어준 후에 자, 크기는 이 이후에 조절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벽체와 바닥 그리고 개구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재질을 한번 입혀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벽 외관 쪽은 벽돌 모양, 바닥은 마루, 안쪽에 벽체는 약간 연한 아이보리 계열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위에 까만색 선은 대부분의 단면을 검은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은 까맣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예전에 해봤던 재질 창을 한번 열어볼 건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패널이 있는데 그 중에 재질이라는 창을 열어주면 돼요. 혹시라도 이 창이 없어진 친구는
창에서 여기에 재질이라는 게 클릭이 해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없어졌죠. 다시 나타내려면 창에서 디폴트 트레이에서 재질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다시 재질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맨 밑으로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옆에 집 모양 옆에 있는 바를 클릭해서 바닥 부분을 마룻바닥으로 해줄 건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클릭해서 이 버켓 모양이 나왔을 때 면에다가 하면은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재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려면 아까랑 똑같이 그룹 안으로 들어간 후에 바닥 부분을 재질을 입혀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벽체에 재질을 입혀 볼 건데 지금 이 벽체를 일일이 전부 다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그룹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재질로 들어가서 벽돌 그리고 고품 벽돌을 넣을게요. 얘를 클릭하고 그룹이 지어져 있는 면을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닥 부분은 지금 벽돌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재질을 넣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재질을 넣고 나서 문과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창문은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투명한 재질을 넣게 되고요. 창문의 프레임 그리고 문을 넣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문을 넣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 끝점을 잡고 사각풀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준 후에 풀푸시로 쭉 밀어주면 됩니다. 다만 문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으니까 약간만 안쪽으로 한 40mm 정도 40 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문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그룹이 안 지어져 있으니까 선택 툴로 3번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그룹을 만들어 준 후에 문을 살짝 열어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회전 툴을 이용해서 여기 회전 툴 클릭 밑에 면에서 한쪽 점을 잡고 다시 축을 만든 다음에 쭉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살짝 열린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만들어 볼 건데 똑같이 사각형 툴로 면을 만들고 자, 이 상태에서 옵셋으로 50 엔터. 자, 다음에 다시 밀기 끌기로 겉에 있는 선을 쭉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창틀이 되는데 자, 이 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 툴로 가운데 면만 클릭해서 지워버릴 거예요. 자, 지워졌죠? 지울 때는 델리트 키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그룹을 만들었어요. 자, 그룹을 만들어주고 이제 창문을 끼워 넣을 건데 자동으로 끝점이나 중간점을 잡는다고 했으니까 자, 사각형 툴로 중간점을 하나 잡고 다시 위쪽에서 중간점을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얘도 다른 객체들하고 붙을 수가 있으니까 3번 클릭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창문 따로 창문 프레임 따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창문 프레임에 색깔을 집어넣어 줘도 되고요. 색상을 그레이 톤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레이 톤이 됐고 이제는 창문을 만들 건데 지금은 유리가 아니라 비치지 않는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문을 클릭해 놓고 창의 유리를 클릭해 놓고 다시 보면은 유리 및 거울이라는 재질이 있어요. 클릭. 자, 이 재질창에 보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색 반투명 유리 클릭 그리고 재질을 넣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투명한 유리 재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공간 제작이 완성되면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간 디자인 2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